시작해도 되나요? 네,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웃으면서 좀 시작합시다. 네, 즐겁지 않나요? 나오니까 되게 활기도 넘치고 모처럼 수업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첫 3기 첫 수업인데요.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그 강의계획서를 펴보시고 강의계획서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 지금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매번 수업 시작할 때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이게 딱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면 망했어.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하지? 방학 끝났네. 이런 마음가짐, 후회하는 마음가짐, 자책하는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절대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알겠죠? 과거는 지나간 거고 어떻게든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나간 것은 다 잘된 일이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건 다 잘 사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 집착하지 않기.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금부터 하지 말자.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9월 9일, 10일 어떡하지? 심지어 그날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걸 왜 미리 걱정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은 절대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하나도 없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밖에 없잖아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 오늘이 내 태어나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드리는 말씀. 두 번째로는 이 시점이 되면 항상 질문이 들어와요. 제가 최근에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쌤, 선생님,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한 70일 남았나요? 9월 9일이니까 딱 2달하고 한 8일, 9일. 우리 행정쟁송법 9월 10일이네요. 70일 정도 남았는데 늦지 않았나요? 안 늦었어요. 왜 늦어? 시간 많아요. 제가 매년 그 3기 개강할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시간 많다고.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분한테는 제가 늦었다, 안 늦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분한테는 그냥 올해는 마음 비우세요 이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기 1기, 2기, 3기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은 그게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과정들을 밟아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해나가면 충분하다. 70일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 체감하는 정도가 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과 종강한 다음에 남은 한 달과 그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달라요. 남은 한 달은 많은 시간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었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 원래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이제 70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과정, 특히 수험 과정 자체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한 뼘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만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짜증내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끊임없이 만족도 했다가 희망도 가졌다가 절망도 했다, 이런 과정들이 공부할 때만큼 응축된 그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70일이 합격의 길이자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 바꾸고 인생을 한 뼘씩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위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천지침 이런 건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 긍정하고 격려하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 때 1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질지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 친구 중에서 지금 수험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세뇌시켜 나가자. 끊임없이 긍정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 이게 첫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건 명상을 하건 혹은 일기를 쓰건 이런 과정들을 좀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70일을 잘 버티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분도 좋아요. 5분 동안 그냥 멍 때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일어났구나. 그래. 오늘도 한번 잘해보자. 굉장히 유치하죠. 유치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과정들. 그게 뭐 기도가 됐건 명상이 됐건 뭐 일기 쓰는 게 됐건 뭐든 좋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나가자. 이 세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뭐 간단하네. 지나간 거 걱정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자 이거예요. 자기 자신 긍정하면서, 그리고 늦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말씀 다 드렸고요.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엄숙해졌어요. 저는 좀 밝게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시간은 일정 보시면 보강을 매년 했었어요. 3기 때 매년 한 번씩 보강을 했는데 무슨 보강을 했냐면 1회독 특강 같은 거 했었어요. 작년까지 서브노트를 마지막 그 6회까지 시험을 보고 마지막 보강 시간에 같은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1회독 할 수 있더라고요. 2시간에 2시간 반.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보강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작년까지는 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올해 한 번 더 좀 고민해 볼게요. 여튼 보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9시부터 12시 반. 제가 여러분 12시 반에 시험 마치고 나면 바로 또 인사관리 있죠. 그래서 막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12시 반 시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사람이. 그죠? 하다가 야 이만큼만 더 하면 되는, 이럴 때는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다.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교재는 수업 시간에 교재를 가지고 따로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각자 알아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주로 오늘 예를 들면 모의고사 답안 해설,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따로 이제 진행하진 않을게요. 법전은 꼭 들고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들고 오셔서 뭐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목표는 읽어보시면 되고, 강의 진행 모의고사 제가 아까 보니까 쭉 줄 길게 서서 뭐 자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에서 15분, 길면 15분 정도까지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험 끝나고 뭐 식사 못 하신 분들은 뭐 간단히 뭘 먹어도 좋고 뭐 커피도 좀 한 잔 챙겨 드시고 그리고 이게 답안을 여러분 제출하고 나면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답안 쓰고 나면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이 강의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체크가 되는데 간혹 보면 내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미리 답안에 사진을 좀 찍어 두시든지 아니면 답안 받자마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업은 주로 뭐 전에 모의고사 채점평 복습하고 당일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관련 쟁점 정리, 기타 필요한 내용 정리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다 갈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강의 계획표. 3회까지 진도별로 나갑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우선 여기 동그라미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습, 이건 사례 연습을 뜻하고요. 사례 연습이 주된 우리 3기 때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또는 서브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해서 강의 사례 연습에 나오지 않은 뭐 사실관계, 판례 이런 것들로 제가 문제를 낸다는 거죠. 네. 사례 연습이랑 동일하게 문제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끔 적절한 때 동일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보너스 차원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한 번씩 한번 써보시라고 내주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뭐 새롭게 내는 것을 저는 추구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도는 누적식입니다. 그 말은 다음 시간 시험 범위가 2회 보시면 사례 48에서 59 그리고 취소 소송 외 행정 소송 전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비중 있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누적식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 파트에서 분명히 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적응해 나가셔야 되고, 네. 자, 그리고 6회 모의고사는 5회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네. 작년에는 제가 5회까지 쭉 출제를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쟁점 찾는 걸 한 번씩은 뭐 브리타 대비도 그렇고 뭐 A급, B급도 그렇고 한 번씩은 쟁점 찾기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6회 때 문제 뭐 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작년에 출제를 했었거든요. 짧게 짧게. 굉장히 뭐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좀 힘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더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준이나 멘탈 상태나 이런 걸 좀 보고 제가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매년 제가 강의 시작한 이후로 추가 자료 배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첫 해는 뭐 어마어마했죠. 네, 최신 판례 전부 다 타시험 기출문 10년치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3기 때. 그래서 그때는 1기 때 사례집을 끝냈으니까 첫 해 때는 소수 정예로 외인 구단처럼 운영을 했죠. 그때는 뭐 이제 성적은 굉장히 좋았죠. 그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3기 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점점 약해져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도 최신 판례는 제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를 할 거예요. 배포도 하고 설명도 드릴 거예요. 왜 하느냐? 이건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동안 최신 판례 가지고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시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재에 실어 놓은 최신 판례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최근에 입법고시를 보면 제가 시험들 다 체크하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뭐 이상한 판례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더군다나 1차도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2차 때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3기 때 최신 판례를 3기 돼서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걸 2기 때 줘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아니 제가 1, 2기 때 안 나눠드리는 이유는 1, 2기 때는 그 사례 연습 제일 중요한 거 하시라고 안 나누는 거고 어느 정도 이게 완성되고 나서 더 추가를 해야지 제가 1, 2기 때 그걸 어떻게 나눠요? 뭐 사실 그 2기 8회 때 한번 해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도 진도를 다 못 나갔고 그래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 여튼 우리 시험에서
그래도 최신 판례 가지고 직접 출제되진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이걸 사례 연습 준비하듯이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3회 끝나고 나서 4회차 정도에 배포를 했었는데 이 최신 판례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5개인가밖에 안 나눴어요. 그죠? 작년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5개 줄여서 제가 배포를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자료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한 3회, 4회 정도까지, 한 4회, 5회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사례 연습을 봐도 이게 내가 쟁점을 푸는 건지 암기한 걸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쟁점 잡는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쟁점 잡기, 쟁점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로 최근에 타시험 기출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풀다만 이럴 필요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쟁점 잡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죠? 네. 어우 좋다 자료 그죠? 네. 자 그리고 4회 2회부터 제가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2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질문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카페 활용 좀 잘 하시고요. 검색해 보면은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2기 끝나고 첨삭팀장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번개를 한번 했었죠. 제가 번개 소집을 했어요. 그냥 제가 술 먹고 싶어서. 네.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첨삭이 어땠는지도 이야기하고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카페 찾아보면 자긴 다 나와서 정말 잘 활용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다. 너무 궁금해서 3기 때 검색을 해봤대. 야 이런 건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딱 하나의 질문이 나오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올렸던 질문.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이때도 이거를 올려서 답을 다 받았는데 또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궁금하고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검색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딱 하나만 그 2번에 5 있죠. 제가 질문을 읽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만 질문해 주세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 2회 5번 문제에서요. 모의고사 2회 2번 문제에서 뭐 제가 2회 2번 문제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기억 못 해요. 2회 뭐 2기 몇 회 문제 기억 못 해요. 사례 연습 몇 번 문제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딱 여러분들이 답변한다고 생각해보고 봤을 때 이거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답변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최근에 그래서 그러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밑에다 썼어. 추후 질문할 때는 질문만 읽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정중하게 제가 쓰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혹시 그런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절대 막 화내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래야겠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메일 뭐 다 넘어가고 첨삭도 올해 첨삭 진행 굉장히 많은 첨삭자들이 첨삭을 합니다. 3기 때 제가 여튼 최상의 첨삭을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게 제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여튼 그래서 올해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첨삭을 잘하는 분이 많이 첨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첨삭자를 많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첨삭자가 3기 때 작년에 한 2배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첨삭 후 제가 강의실 뒷면에 점수 부착하고요. 그리고 제 카페 있죠. 카페에도 점수표는 계속 올립니다. 2기 때랑 동일하고요. 자, 이 점수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첨삭팀장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점수 왜 그렇게 집착하지?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했더니 첨삭팀장 한 명이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자기는 한번 첨삭팀장 중에 한 명이 500 몇십 명 답안 냈을 때 400 몇십 등 했던 점수를 받은 팀장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신경 쓰이구나. 근데 뭐 합격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첨삭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첨삭을 통해서는 내가 부족했던 게 뭔지 그걸 얻어나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가 전혀 지적되지 않은 답안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매번 첨삭 가이드를 줘도 그게 첨삭자가 많고 하면 모든 게 다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너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저한테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튼 시험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부족했던 걸 더 채워나가는 이런 과정, 이런 계기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점수는 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 너무 집착하지 말자. 네, 아시겠죠? 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기 때까지 답안 제출 한 번도 완성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합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수의 등락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더군다나 어떤 첨삭자가 첨삭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관대한 첨삭자가 하면 점수 퍼주고 깐깐한 첨삭자는 점수 정말 낮고 이러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2기 때와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과 그 해설 파일은 제가 별도로 올릴게요. 그 별도로 올리는데 오늘 강의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제가 그냥 가면 저 붙잡아서 말씀하세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 마치는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데 비밀번호 문의를 너무 많이 해요. 잘 들으세요. 왜 비밀번호 정말 왜 문의하지?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많이 와요. 제가 적어뒀는데 없어졌다, 뭐 까먹었다. 기억하세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이제 뭐 질문하면 제가 은시반다니까 간첩으로. 알겠죠? 잘 메모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매년 제가 3기 때 이런 설명을 드려요. 우리 9월 10일이죠. 시험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맞죠? 9월 9일, 9월 10일. 이때 행정 시험을 봐요. 선택 과목도 보고. 그러면 보세요. 9월 8일 날은 노동법이랑 인사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겠지. 설마 9월 8일 날 나는 행정이랑 선택 과목 보겠다 이런 분 없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이날 볼 거야. 이날. 그죠? 그럼 이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 많지 않아요. 제가 그 첨삭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첫날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어떻게 공부했냐. 한 명은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6시, 7시쯤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 그리고 저는 좀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 합격했던 친구들 물어보면 2시간 잤다, 뭐 3시간 잤다. 그러고 시험이 맞으냐? 아니, 인생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뭐 견뎌야 되는.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11시 되면 자야 되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체질, 뭐 스타일 이런 거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튼 이 시간에 하루 전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행정 1회독을 해야 됩니다. 1회독 그걸 해야 돼요. 대략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3시간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날 선택 과목이 더 많잖아요. 보통 양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택 과목 하다가 행정을 못 봤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분들은 행정도 1회독, 선택 과목도 1회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날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시험 하루 전날 뭘 볼 것인가 이거 미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합격생들 물어보면 제일 많이 보는 건 서브인 것 같아. 그리고 사례집, 두 번째가 사례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서인 것 같아. 모의고사는 이건 기본이겠지. 설마 2기, 3기 열심히 풀었는데 모의고사를 안 본다? 이건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둔 상태로 하겠죠. 제가 여튼 좀 조사를 해보면 아직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서브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 사례집 보고 그 다음 기본서 보는 것 같아요. 저라면 다 볼 것 같아요. 하루 전날. 아니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보겠지.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아니 저 같으면 이거 1.5시간, 1.5시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우리 단권화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전에 여러분이 시험 하루 전날 1회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강이 지금 언제냐? 종강이 8월 6 봅시다. 앞에 8월 5일이잖아요. 8월 6일 날 종강하면 여러분이 한 대략 8월 7일부터 보세요. 이제 9월 한 7일 정도까지 한 달 남네. 한 달. 그죠? 한 달 남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지. 시험 끝나고 나면 시간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상하게 늦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혹은 3기 포함해서도 좋아요. 20회독 정도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20회독. 늘 제가 매년 그래요. 20회독 하시라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20회독 이야기를 하면. 장난해? 네. 근데 제가 말하는 20회독은 눈에 바르는 20회독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 객관식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바르는 20회독 말고 리마인드 20회독. 네. 알겠죠? 리마인드 20회독. 그러면 여러분 제가 20회독이라고 한 건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전 19회독 했는데요. 전 떨어질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맞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5회독 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죠? 어떤 분은 진짜 20회독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회독 하는 분도 있어요. 각자 자기의 속도와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그래도 조금씩 긴장감 있게 속도감을 높여가면서 그래도 많이 반복하도록 노력하자.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대충 한번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꼼꼼하게 보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마인드 중심으로 속도를 좀 높이고, 대충 보시는 분들도 리마인드 하면서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회독 이걸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회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0회독 뭐 좀 그런가? 뭐 10회독에서 20회독 쓸까? 그냥 상징적이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닥치고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닥치고 암기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요? 암기 3기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막 정말 지금도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암기가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막 하고 나서 시험장을 다 쓰고 나온다니까요. 돼요. 물론 끝나고 다 까먹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같이 이제 해 나가자는 거예요. 닥치고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저는 암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해하고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암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분하고, 저는 이해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지만 암기는 다 했어요. 저는 전자의 분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알겠죠? 그냥 암기를 하면 조금 문제를 변형해서 내면 못 풀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제 모의고사 보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방방 뜨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보는 족족 팍팍 날아간다니까요. 머리 위로. 차분하게 지금부터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조금 더디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느낌이 들더라도. 알겠죠? 지금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자, 이러면서 단권화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권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맞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예를 들어서 요거 먼저 볼게요. 모의고사를 보고 이걸 사례집에 단권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시간이 아까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모의고사 그냥 따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그냥 같이 봐. 사례집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걸 옮겨 적고 뜯어서 붙이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같이 봐요. 대신 저는 사례집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빨리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밑줄 내지는 형광 펜치를 잘 해두지. 예를 들면 문제도 읽을 때 꼭 봐야 되는 거 쭉쭉쭉 하면 나중에는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한 문제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면. 문제 보고 사실관계 떠올려보고 쟁점 파악하고 결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례집 보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지 이런 거 이제 체크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여튼 단권화와 관련해서 일단 그 사례집과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모의고사를 다 뜯어서 나는 뭐 그것도 여러분이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모의고사 모아서 이렇게 보는 게 시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 이제 서브하고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이제 합격생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진짜 서브에다가 단권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브에 우리 모의고사 풀고 사례집 보면서 그 서브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위주로 다 옮겨 적고 밑줄 다 치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서브만 보고 가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사례집으로 그냥 단권화를 해요. 사례집에 왜 일반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례집으로 다 단권화를 해주고 그리고 서브나 뭐 기본수에서 필요한 거를 사례집으로 넣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합격자 우리 첨삭 팀장들 모임에서 물어봤더니 한 반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반반 되더라고요. 여튼 또 기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어쨌거나 하루 전날 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건 그냥 저의 경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본다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여기에서 제가 서브로 단권화를 하건 기본소로 단권화를 하는 분이건 절대 사례집이랑 모의고사를 안 보면 안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브로 단권화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더라고. 사례집이나 모의고사는 문제를 보고 쟁점 찾고 목차 잡고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포섭을 공부를 하고 일반론은 서브로 그냥 쭉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아니 사례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난 사례집이 편해. 뭐 사례집으로 쭉 봐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저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사례집이랑 모의고사를 먼저 한 1.5시간을 보고 이때 볼 때는 사례집 한 문제 1번 대상 1번이 뭐였어? 그래. 공포상 계약과 중소기업진흥원장의 정부와 지원금 사례잖아요. 1번 문제를 보면서 공법상 계약 법령에 넣고 대상 적격 오케이. 그렇지. 이 사례에서 나는 불상인 예규. 그렇지. 목차. 결론 여기서는 공법상 계약 따라서 처분 아니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보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마지막에 글쎄 10초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볼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럼 마지막 날 사례집 보는 거 저는 한 30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제가 잘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체크를 해두는 거지. 그래서 쭉쭉쭉 제목 목차 보고 문제 보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요한데 잘 안 되는 문제 한 뭐 10개 정도 체크를 해도 그거는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한 1.5시간 정도 내로 이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추가로 좀 봐야 되는 거 있죠. 체크를 다 해둔 다음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사례집을 중심으로 단권화해서 보는 방법은 이거고요. 그 다음 서브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진짜 서브를 마지막에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목차들 보면서 쟁점을 쭉 리마인드하고 이걸 중심으로 보고 사례집은 체크해둔 거 몇 개 보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다 보는 거네. 여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단권은 뭐든 좋은데 서브로 단권한다고 해서 이걸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건 기본으로 보고 마지막에 이걸 보는 분도 좋고 뭐 이거 다 보는 분도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라면 시험 전날 이걸 다 보고 시험장 갈 때는 예를 들어 서브면 서브 하나 들고 가겠죠. 무거우니까. 알겠죠? 또는 뭐 이것도 괜찮아요. 평소에 이거 너무 열심히 다 봐서 진짜 다 보고 마지막 날 그냥 딱 서브면 이래도 하고 가는 것도 좋고 알겠죠? 둘 다 보는 것도 좋고 이것만 봐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결정해서 나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지 판단하고 좀 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어떤 방법도 다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 하지만 이걸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건 꼭 보자. 예, 문제와 쟁점, 결론 이런 것들은 꼭 보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로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부터 쭉 시험 전날 나 이거 봐야지. 근데 지금 결정 안 될 수도 있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거 종강하고 나서 이때는 하루에 1회독 한단 말이에요. 종강하고 막 시험 앞둔 그러면은 그때 1회독 하면서 오케이 나 마지막엔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또 이건 이제 공부 방법인데 우리가 연기 일기 때 한 과목씩 깊게 공부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 2과목 또는 4과목 2과목도 좋고 4과목도 좋고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네.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제 시험을 70일을 놔두고 그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가장 잘 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시험 한 2달, 뭐 한 달 앞두고는 생체 리듬도 시험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규칙에 맞춰서 생활을 했었어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가장 집중 잘할 수 있도록 그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전 되게 불규칙적이고 아침형 인간도 아침에 못 일어나요. 밤에 잠도 잠 안 올 때도 많고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전날 이렇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되게 규칙적으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따를 땐 잘 안 되는데 시험 앞두면 그게 저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돼요. 시험형 인간인가 봐. 그래서 시험을 앞두면은 굉장히 딱 그 리듬에 맞춰서 생활도 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저는 건강도 되게 좀 건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또 시험을 봐야 되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여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시험날 2과목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공부하는 주기들을 반복 주기를 좀 빨리빨리 해줘야 돼. 왜? 우리는 끊임없이 까먹거든. 하루만 지나도 까먹고 그렇잖아요. 한 5일 안 보면 예를 들어 한 과목씩 하잖아요. 한 4일 5일 지나고 보잖아요. 새롭겠지. 그러면 멘탈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또 새롭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3기 내내 새로울 거예요. 알겠죠? 계속 새로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튼 저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2과목을 보든 4과목을 보든 뭐 조금 짧게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다. 이번에 그 참석자 중에서 한 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기는 야행성이라서 매일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계속했. 그러고도 합격했더라고. 뭐 어쩌겠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러분 좀 생활 패턴을 맞춰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유리하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컨디션을 미리 조절해 나가고 이건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알겠죠? 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세요. 이렇게 이제 되겠지. 이때 이제 시험 보니까 그잖아. 대부분 토, 일 이렇게 시험을 보겠죠. 시험 보고 쉬어야지. 쉬어줘야 돼요. 반드시. 시험 보고 난 이번에 너무 시험을 망쳤어. 쉴 자격 없어. 이러지 마세요. 쉬어줘야 돼요. 70일 꽤 길어요. 잘 쉬고 뭐 혹은 뭐 조금만 쉬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공부가 되나요? 이틀 동안 여러분 다 하고 나면 차라리 잘 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리프레시를 제대로 하고 월요일부터 힘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그럼 월요일날 정리해야 돼. 복습해야지. 이거 복습 안 하고 이미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넘어가서 난 다음 시험 아니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리 철저히 완벽하게 해두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 시험 준비를 하겠지. 모의고사. 그죠? 저는 학원 진도와 무관하게 제 나름대로 진도를 짜서 저는
해나갈게요. 저는 일주일을 앞서서 살고 싶거든요. 뭐 좋아요. 일주일 앞서서 사는 것을 권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하고 그때 이제 일주일 앞서서 사세요. 제가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일주일 앞서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일들을 지금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모든 걸 끝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앞으로 일을 할 때 잘 안 돼요. 닥쳐서 하고 저도 서면을 제출을 오늘 해야 된다. 일주일 앞에 이제 제출하겠다. 이게 제 목표인데 안 돼. 뭐 어떻게 오늘 되면 내고 이렇게 돼. 이게 인간인데 여튼 지금은 그러면 일주일 앞서서 공부하면 안 되지. 시험 범위 맞춰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아,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몰라요. 요즘은 뭐 워낙 또 모르겠어요. 여튼 시험 준비하세요.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토요일 시험 1회독 요 정도로 하면 좋죠. 하고 1회독 여러분 설마 화요일 행쟁 이날 시험 그럼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아, 왜 기억이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하고 금요일 날 또 1회독을 해줘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학원 시스템이 토요일 세 과목을 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거기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 세 과목 1회독 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딱 보고 즐겁게 이날 일요일 딱 시험 보고 나면 카페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제가 카페 시험 올리잖아요. 점수 보면서 에이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지 말고 점수 뭐 보지 말고 맥주를 왜 마셔? 시험 끝나고 마시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6회는 모의고사 점수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그거는 국룰이잖아요. 우리 선거도 뭐 이렇게 며칠 앞두고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저도 6회 모의고사는 성적 공개하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합격자들 그때 제가 몇 등이었나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때. 사실은 꼴등이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튼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나요? 자, 지금 네. 좀 쉬었다 갑시다. 지금 이제 다음 쉬는 시간 없이 이제 끝날 12시 반까지 할 거고요. 지금 40분이네.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5분만 휴식 시작했습니다.